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로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선거 때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내면으로만 침잠하게 되고 결국 혼자만의 고독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0년 동안의 고독은 20세기 초에 남미 대륙이 겪은 아픈 역사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부엔디아 가문이 다양한 역사의 아픔 속에서 끝내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이나 사랑이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만의 고립된 세상 안에만 머물다 멸망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에 콜롬비아의 자유주의 혁명가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고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허구와 리얼리즘이 뒤섞인 독특한 장르를 탄생시키며 20세기 가장 위대한 남미 문학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82년에 남미 작가로는 세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제 곧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화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100년 동안의 고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작으로 6대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끝내 남미 대륙 안에서 실현되지 못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엔디아가 사람들은 혁명이나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 틀어박히는 고독한 습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에게 집안은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잊게 하는 고독과 망각의 공간입니다. 그들은 이 집안에서 정상적인 교감 없이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만 근친상간을 되풀이하고 조상들의 이름을 되풀이해 사용하는 자폐적인 패턴을 반복하다가 결국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나 가문의 대가 끊기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독은 삶에서 패배와 실망을 맛본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 고독 속에 숨지 않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거듭 나아가야만 삶과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엔디아 가문의 6대에 걸친 좌절과 고독의 대서사실을 만나러 늪지대에 있는 가상의 마을 마콘도로 가보시겠습니다. 늪지대 한가운데에 마콘도 마을을 세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사촌지간인 우르슬라와 사랑에 빠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데 가족들은 이 근친상간 커플에게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잔뜩 겁을 줍니다. 다행히 이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태어났고 부엔디아 가족들은 평화로운 마콘도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고 밭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성실하던 가장 호세 아르카디오는 봄마다 마을을 찾는 집시 무리들이 바깥 세상에서 가져오는 자석이며 망원경이며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탐닉하다가 연금술과 천문학과 고고학 등 점차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학문들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연금술 실험실까지 만들어 하루 종일 그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을 보라고. 태양이 내는 소리도 들어봐. 어제하고도 똑같고 그저께하고도 마찬가지야. 이거 큰 재난이 닥쳤구나. 그러면서 실험실의 가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당 밤나무에 묶어버리고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독에 빠져 자신만의 공간 안에 틀어박히면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삶의 의미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이 뒤에도 많은 부엔디아가 자손들은 혁명의 실패와 사랑의 실패 등을 맛본 후 이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자신만의 고독과 망각의 공간에 빠져든 채 죽음을 맞는 운명을 되풀이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큰아들 호세 아르카디오는 일찍부터 육체적 쾌락에 빠져 마을의 점성술사와 관계를 맺다가 아들을 임신시키고 집시 소녀와 사랑에 빠져 집시무리와 함께 호련히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마을로 돌아와 홍등가를 전전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거둬서 키우고 있는 고아 사촌 레베카를 보고 욕정이 샘솟아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앞둔 그녀를 유혹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살림을 차리고 맙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철저히 자신의 충동적 욕망에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죠. 반면 둘째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아버지의 실험실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은세공 연구에 열중하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보수파와 자유파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대포를 앞세운 군대가 마을로 파견되어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총살하자 이에 분노를 느껴 마을 청년들을 규합해 혁명군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 나라 곳곳에서 32차례 무력 봉기를 일으키며 혁명군의 영웅이자 총사령관으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형과 달리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혁명군의 이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 거죠. 아우렐리아노가 마을 바깥에서 혁명을 계속해가는 동안 그의 형이 마을 점성술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르카디오가 마콘도 마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권력에 너무나 쉽게 도취되어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총살해버리는 잔혹한 독재자가 됩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자신의 망나니 아버지 앞으로 몰아줘 이에 격분한 마을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독재자는 곧 다시 마을에 들이닥친 보수파 군대에 의해 총살당하고 맙니다. 혁명군 아우렐리아노는 무장한 부하 1,000명을 거느리고 마콘도 마을을 공격해 다시 보수파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사람 좋기로 소문난 보수파 정권의 장군을 총살하며 자신도 다른 독재자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회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혁명과 이상을 꿈꾸는 자유파 내에서도 보수파 사람들처럼 자본이나 종교와 결탁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혁명을 함께 일구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보수파든 자유파든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든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념의 허망함에 시달리게 된 거죠. 결국 이 혁명의 영웅은 자신이 오랫동안 일궈온 혁명을 끝내 완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혁명 이전으로 거의 모든 것을 되돌리는 보수파 정부와의 휴전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그도 세상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연금술 실험실에 틀어박혀 황금 물고기를 만들며 두문불출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던 밤나무 아래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습니다. 이외에 그의 여동생과 사촌동생도 첫사랑의 실패와 남편의 죽음 후 산채로 집에 파묻혀 이미 끝나버린 사랑만을 애도하며 살다 갑니다. 또 마콘도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태어났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조카 소녀는 마을 남자들의 마음만 애태우다가 어느 날 담요를 널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부엔디아가 여자들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혼자만의 고독에 빠진 삶을 살다 갑니다. 혁명이 끝난 마콘도 마을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번영을 누리는데 시멘트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철로가 생겨 마을에 철도가 드나들고 마콘도 마을의 바나나 맛에 열광한 미국인들이 마을에 와서 대규모 바나나 농장과 회사를 차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착민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침투와 지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나나 농장은 부엔디아 가문에도 침투합니다. 당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가축들로 늪지대 최고의 부를 소유하게 된 부엔디아 가문의 딸이 나비를 몰고 다니는 초라한 바나나 농장의 일꾼과 눈이 맞아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기 때문이죠.
아이는 조상들의 이름인 아우렐리아노란 이름을 되물려받게 되지만 노동자를 천시했던 아이의 할머니는 그를 집안의 수치로 여겨 집안에만 가둬 키우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을 장악한 외국인 농장주들의 노동자 탄압과 횡포가 심해지자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국 자본과 결탁한 군대가 마을로 와 바나나 농장을 불태우고 철로를 파괴하는 노동자들과 대치합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마콘도역으로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리고 파업에 가담하고 있던 부엔디아 가문의 젊은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도 3,000명이 넘는 군중들과 함께 마콘도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기관총이 발포되고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얼마 뒤 정신을 차리자 그는 시체 더미와 함께 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차에서 간신히 탈출해 마콘도 마을의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대학살 얘기를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온갖 통신수단을 장악해 3,000명의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협상을 마친 후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갔다는 뉴스를 퍼뜨린 뒤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대학살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홀로 연금술 실험실에 틀어박혀 고독에 잠긴 채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1928년에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바나나 대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학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5년 가까이 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리는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바나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뽑히고 집안에 물이 들어차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짐승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해조류처럼 초록빛으로 변해갑니다. 대부분의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도 죽음을 맞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그치고 숨막히도록 뜨거운 먼지와 무더위만이 찾아든 부엔디아 가문의 집안에는 바나나 농장 노동자의 아들 아우렐리아노만이 남게 됩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그의 아름다운 이모인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마콘도 마을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우렐리아노와 그녀는 자신들이 사촌지간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 뜨거운 사이로 발전하고 맙니다. 두 사람은 불개미들이 들끓어 잠도 잘 수 없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광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독함을 이 근친상간적인 다급한 욕정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흙먼지와 무더위만 남은 마콘도 마을을 버리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곧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겨 태어났지만 아이는 돼지꼬리가 달린 기이한 아이였고 아이의 엄마는 출산 직후 하혈이 멈추지 않아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아우렐리아노는 무섭게 불어닥치기 시작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자신과 가문의 종말을 예언하는 고문서를 읽어내려가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부엔디아가 사람들은 혁명의 실패와 외국 자본의 침투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아픔을 등지고 결국 혼자만의 망각과 고독의 공간에 빠져들었다가 이렇게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끝내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보지 못한 부엔디아가 사람들의 모습은 끝내 아픈 역사와 현실 속에 남겨진 남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작가는 한편으로는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자신만의 고독 속에 매몰되지 않고 바깥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독은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우리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독과 싸워 이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의미 있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어떤 역사이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나 자신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주옥 같은 고전 작품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